왕실의 언어는 언제나 절제되어 있다. 감정은 숨기고 의도는 에둘러 말하며 선택은 조용히 실행된다. 그러나 드물게, 아주 드물게 그 침묵의 전통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그날의 선언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형식은 간결했지만 파장은 거대했고 문장 하나하나는 오랜 세월 쌓여온 왕실의 질서를 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결정이 아니었고 개인적 애정의 문제가 더더욱 아니었다. 그 선언은 권력, 정통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왕실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치적 언어였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계승자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인물을 동시에 호명하는 문장이었다. 한 사람은 선택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배제되었다. 왕실에서 선택과 배제는 늘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목한 중심에는 캐서린이 있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이미 대중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이 선언 이전과 이후의 캐서린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이전의 그녀가 이상적인 왕세자비, 완벽한 균형 감각을 지닌 조력자로 불렸다면 이후의 그녀는 명백히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왕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녀는 더 이상 준비 중인 인물이 아니라 이미 미래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이 선언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캐서린을 선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기존의 관행을 정면으로 벗어났다는 점이다. 영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개인적 선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가족 내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는 철저히 비공식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다르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언어였다.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외부를 향한 신호였다. 여기서 배제된 이름, 카밀라는 그 신호의 가장 예민한 수신자였다. 카밀라는 오랜 시간 왕실의 가장 복잡한 인물로 존재해왔다. 사랑과 논란, 인내와 비판 사이에서 그녀는 늘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다. 공식적 지위는 있었지만 상징적 중심에는 오르지 못했다. 왕실 내부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관리되어야 할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 선언은 그 변수를 더 이상 미래의 방정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중요한 것은 이 배제가 감정적 단절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라는 점이다. 왕실에서 누군가를 가족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실제로는 계보와 서사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는 혈연이나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의 문제다. 왕실은 상징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며 누가 미래를 상징하는가에 따라 모든 관계가 재정이 된다. 이 지점에서 캐서린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호감의 결과가 아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문제없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스캔들이 없고 말수가 적으며 언제나 규범의 경계 안에서 행동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그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제 그녀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 된다. 왕실이 요구하는 안정, 지속성,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 조절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물로 공식화된 것이다. 왕실 전문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선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공식 일정에서의 위치, 의전 서열에서의 미묘한 변화, 해외 방문 시 배석 인물의 구성, 심지어 사진 속에서의 배치까지 All these signs pointed in one direction. 왕실은 말을 아끼지만 이미지는 결코 우연히 배치되지 않는다. 캐서린은 점점 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카밀라는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선택이 발표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모호함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왕실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세대 교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중의 기대치 변화. All these pressures demand clarity. 그리고 그 명확성의 첫 단계가 바로 누가 미래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또한 내부 결속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왕실 내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한다. 누가 영향력을 갖는가, 누가 중심에 있는가에 따라 권력의 흐름이 달라진다. 캐서린을 유일한 계승자로 명명함으로써 왕실은 내부 권력의 방향을 하나로 정렬시켰다. 이는 향후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카밀라의 배제는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이며 왕실이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서사의 일부다. 왕실은 기억을 관리하는 조직이며 어떤 기억은 조용히 봉인된다. 이번 선언은 그 봉인의 공식화였다. 제1장은 이렇게 끝나야 한다. 이 선언은 시작이지 결말이 아니다. 캐서린이 선택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이다. 왕실의 미래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름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세대를 넘어 확장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분명히 캐서린이 서 있다. 왕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략은 언제나 침묵이다. 선언보다 앞서는 것은 늘 준비이며 준비는 기록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캐서린이 유일한 계승자로 공식화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고 감정에 의해 좌우된 선택은 더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의 결과였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10년 넘게 왕실의 움직임을 추적해온 입장에서 말하자면 캐서린의 부상은 극히 조용했지만 한 번도 우연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고 동시에 늘 가장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다. 왕실은 전면에 나서는 인물보다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인물을 선택한다. 캐서린은 그 규칙을 누구보다 충실히 이해하고 실행한 인물이었다. 처음부터 그녀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캐서린은 오랜 기간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다. 외부의 시선, 내부의 평가, 미디어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왕실은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관찰했다. 그 관찰은 냉정했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세밀했다. 공식 석상에서의 태도, 비공식 일정에서의 언행, 가족 구성원과의 거리 조절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캐서린이 보여준 가장 큰 강점은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결코 주목을 요구하지 않았고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언제나 왕실의 리듬에 자신을 맞췄다. 이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왕실에서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능력에서 나온다. 왕실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캐서린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인물, 문제없는 배우자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정자, 완충 장치, 연결 고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왕실은 개인의 매력보다 기능을 중시한다. 그리고 캐서린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녀가 갈등의 한가운데 서지 않으면서도 항상 갈등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녀는 직접적인 개입을 피했지만 존재 자체로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왕실 행사에서의 미묘한 긴장,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캐서린은 언제나 무해한 중심으로 기능했다. 이 무해함은 왕실이 가장 원하는 자질 중 하나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울 만큼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캐서린은 감정을 과시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앞세우지 않았다.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개인의 욕망이나 고충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자제했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례적인 전략이지만 왕실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태도였다. 왕실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제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캐서린이 신뢰를 쌓아간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왕실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자리는
기다림으로만 얻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만 한다. 캐서린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의 부상은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카밀라였다. 카밀라는 늘 강한 존재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왔다. 그러나 왕실의 구조는 적극성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를 상징해야 할 인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존재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캐서린은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화되었다. 그녀는 왕실의 과거와 충돌하지 않았고 논쟁을 재점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현재로 끌어왔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이야기를 끝내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를 설명하지 않고 미래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캐서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나 사소한 장면 속에 숨어 있다. 공식 사진에서의 위치, 국빈 방문 시의 동선, 비공식 회의 후의 배석 순서. All these details gradually formed a pattern. 그 패턴은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이미 중심에 있었고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왕실은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까지 확신을 유보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일단 확신이 형성되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단호하다. 제1장에서 언급된 선언은 바로 그 단호함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언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내부적으로 완성된 선택을 외부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했다. 제2장은 이 점에서 중요하다. 캐서린의 선택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라 조용히 완성된 구조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왕실은 미래를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통해 인물을 시험하고 침묵 속에서 답을 얻는다. 그리고 그 긴 과정의 끝에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선택이 완성되었다면 그 선택이 배제한 인물은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 그리고 그 배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가? 그 질문의 중심에는 여전히 카밀라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왕실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은 언제나 조용히 이루어진다. 공개적인 갈등도 노골적인 단절도 없다. 대신 관계는 서서히 재배치되고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며 존재는 점점 이야기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카밀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불리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왕실의 언어에서 배제는 금지된 단어다. 대신 사용되는 것은 조정, 정리, 재정렬 같은 표현들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다. 누군가는 중심에 남고 누군가는 주변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이동은 언제나 명확한 신호들을 동반한다. 일정의 변화, 동반자의 교체, 의전 순서의 미세한 조정. 이 모든 것은 왕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메시지 수단이다. 카밀라는 오랜 시간 왕실 내부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의 위치는 늘 설명이 필요했고 그 설명은 종종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왕실에게 과거란 관리해야 할 자산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그리고 카밀라는 그 부담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왕실은 기억을 통제한다. 어떤 이야기는 반복되고 어떤 이야기는 점점 언급되지 않는다. 카밀라의 서사는 후제 속하게 되었다. 공식 연설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진 속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왕실에서 사진은 기록이 아니라 선언이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곧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스캔들도 없었고 공개적인 불화도 없었다. 카밀라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고 왕실은 여전히 존중의 형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형식과 실질은 다른 문제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점점 캐서린에게로 이동했고, 카밀라는 점차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존재로 남게 되었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카밀라는 더 이상 미래의 회의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이는 치명적인 변화다. 왕실에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현재의 결정에서도 영향력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지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배제의 과정에서 왕실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존엄의 유지였다. 카밀라는 제거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되었다. 왕실은 결코 내부 임무를 공개적으로 희생시키지 않는다. 대신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야기에서 빠지게 만든다. 이는 냉정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이다. 대중은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카밀라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인터뷰를 자제했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침묵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에 가까웠다. 왕실의 구조 안에서 공개적인 반발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카밀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위치를 지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 곧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왕실에서는 침묵이 정리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설득할 대상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침묵은 그녀가 더 이상 왕실의 미래 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서린의 존재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자리에 있었다. 왕실은 이렇게 대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 않고도 다른 누군가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오래된 전통이며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제3장은 이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장은 갈등의 폭발이 아니라 갈등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다. 왕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흡수하고 구조 속에 녹여 없앤다. 카밀라의 배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서사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렇게 재편된 구조 속에서 대중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리고 왕실은 이 변화를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로 포장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조용한 배제가 어떻게 대중인식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결정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대중의 인식이다. 내부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구조를 재편하더라도 그 변화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완성되지 않는다. 왕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발표한 뒤에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를 통해 유도한다. 캐서린을 중심에 두는 서사는 선언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구축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작은 장면들이 반복되며 하나의 인식을 만들어냈다.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캐서린을 미래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인식이 충분히 굳어진 뒤에야 공식적인 언어가 뒤따랐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사진이었다. 왕실이 공개하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이며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도구다. 캐서린은 점점 더 중앙에 배치되었고 카메라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대중은 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변화한 것은 서사였다. 언론 보도의 중심 인물이 달라졌다. 기사 속에서 캐서린은 더 이상 누구의 배우자나 조력자로만 소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왕실을 대표해 미래 세대를 상징하며 같은 표현들이 그녀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을 서서히 이동시켰다.
왕실은 이 과정에서 결코 카밀라를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았다. 비교는 언제나 위험하다. 대신 그들은 캐서린을 독립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대중은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비를 느끼게 된다. 한쪽은 점점 더 많이 보이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덜 언급된다. 이 단순한 공식은 언제나 강력하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이 변화를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갈등으로 인식되는 순간 동정과 반발이 발생한다. 왕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세대의 이동, 자연스러운 역할 변화, 시간의 흐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설명되었다. 이 프레임은 대중이 변화를 수용하는데 가장 저항이 적은 방식이다. 캐서린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위치 변화를 강조하지 않았다. 과장된 자신감도 승리의 제스처도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동일했다. 이 일관성은 대중에게 강한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는 인식은 사실상 그녀는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환된다. 반면 카밀라는 점점 이야기에서 빠져나갔다. 그녀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었고 등장하더라도 배경적인 역할로 묘사되었다. 대중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식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이는 왕실이 의도한 결과였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제의 형태다. 미디어 역시 이 흐름에 동조했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은 이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다. 그들은 캐서린을 중심으로 한 기사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그녀의 발언과 행보를 미래의 기준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곧 대중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왕실과 미디어는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신호를 증폭시킨다. 제4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대중에게 거의 의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변화는 있었지만 충격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왕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전환이다. 대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라고 느끼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결국 선언은 확인에 불과했다. 대중은 이미 캐서린을 중심으로 왕실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언어는 그 상상을 제도화했을 뿐이다. 카밀라의 배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대중의 인식이 재편된 이후 왕실 내부의 권력과 책임은 어떻게 재분배되는가? 그리고 캐서린에게 집중된 이 기대는 어떤 부담과 시험을 동반하게 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선택 이후에 시작된 또 다른 긴장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왕실에서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미래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그 인물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 된다. 캐서린에게 내려진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유일한 계승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왕실 내부와 외부의 시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그녀를 향하기 시작했다. 왕실은 기대를 분산시키지 않는다. 중심이 정해지면 모든 기대와 책임은 그 인물에게 집중된다. 캐서린은 이제 단순히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설명해야 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는 상징적인 역할의 변화이자 실질적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녀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 침묵마저도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그녀의 일정이었다. 공식 행사의 수는 늘어났고 행사 자체의 성격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보조적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표로 나서야 하는 자리가 많아졌다. 이는 단순한 노출 증가가 아니다. 왕실은 어떤 인물을 대표로 내세울 때 그 인물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시험한다. 캐서린의 일정 확대는 신뢰의 표현이자 동시에 시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이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본 것은 그녀의 판단력이었다.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반응, 정치적 민감성이 깔린 사안에 대한 거리 조절, 이 모든 것이 캐서린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실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대중의 기대 역시 변했다. 이전에는 그녀의 절제와 침착함이 미덕으로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리더십의 증거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캐서린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작은 성공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사소한 흔들림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도 미묘한 긴장이 감지되었다. 중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주변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재정이 된다. 누군가는 영향력을 잃고 누군가는 새로운 위치를 찾는다. 이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캐서린은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흐름을 의식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흥미로운 점은 캐서린이 이 새로운 시험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변화를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발언은 짧아졌고 감정 표현은 더욱 제한되었다. 이는 자신감의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과도한 개성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카밀라의 부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과거에는 두 인물이 미묘하게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면 이제 그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질문은 캐서린을 향했고 모든 해석은 그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카밀라는 더 이상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배제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비교되지 않는 존재는 이미 이야기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5장은 그래서 시험의 장이다. 선택받은 인물은 이 단계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왕실은 감정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반복된 행동과 축적된 신뢰만을 믿는다. 캐서린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장면은 기록되고 해석되며 미래의 판단 근거로 축적된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다. 캐서린은 더 이상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정당성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왕실의 미래는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직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집중된 기대와 시험 속에서 캐서린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왕실의 서사를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왕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왕실에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 공식 직함이나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통제하는가이다. 선택 이후 캐서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미지를 관리해야 했고 그 이미지를 통해 왕실 전체의 서사를 재구성해야 했다. 이미지 관리라고 해서 과장된 연출이나 노골적인 메시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왕실의 이미지 전략은 언제나 과도하지 않음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캐서린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인상을 축적해 나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이었다. 캐서린은 단기적인 주목을 끄는 활동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분야를 선택했다. 교육, 아동 복지, 정신 건강과 같은 주제들은 즉각적인 박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왕실의 도덕적 정당성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영역이다. 이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다.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화제성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캐서린은 말보다 맥락을 활용했다. 공식 연설의 문장은 짧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등장하는 공간, 함께 서는 인물, 방문하는 장소는 모두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왕실은 공간을 통해 말하고 인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캐서린은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중심에 있으면서도 결코 독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실의 서사는 개인 숭배로 흐르는 순간 균열이 생긴다. 캐서린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제도와 공동체를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개인이 제도를 대변할 때 그 개인은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미디어와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거리를 유지했다. 지나친 친밀함도 과도한 긴장도 없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서 자극적인 발언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안정적인 이미지를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중요하다. 미디어가 기대를 낮출수록 작은 성과는 더 크게 부각된다. 캐서린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카밀라와 연결된 서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언급되더라도 맥락 없는 과거로 정리되었다. 왕실의 서사에서 과거는 언제나 정리된 형태로만 존재해야 한다. 캐서린이 중심에 서면서 왕실은 과거의 복잡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내부적으로도 큰 안도감을 주는 변화였다. 제6장은 이미지가 어떻게 권력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다. 캐서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이 상징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그녀는 왕실의 미래를 설명하는 인물이 되었고 동시에 왕실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국면으로 향한다. 선택, 배제, 재편, 시험, 그리고 이미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왕실 전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결국 어떤 상징으로 남게 될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역사는 언제나 인물로 기억되지만 그 인물을 선택하는 방식은 제도로 남는다. 캐서린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재정의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시험은 진행 중이며 이미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상징으로 굳어지는 순간이다. 왕실에서 상징이 완성되는 시점은 더 이상 그 인물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질 때다. 캐서린은 바로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녀에 대한 해석은 줄어들고 존재는 당연해지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아직 불안정한 위치에 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물은 이미 구조의 일부가 된다. 왕실은 바로 그 지점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캐서린이 만들어낸 변화가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지 않았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연결했다. 과거와 현재, 제도와 대중, 침묵과 메시지 사이를 조용히 이어붙였다. 이 연결 능력은 왕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질이다. 왕실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통해 존속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된 지금, 그 배제는 완전히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의 문제도 논쟁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왕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장을 닫는다. 문을 세게 닫지 않고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대중은 그 전환을 충격 없이 받아들인다. 캐서린이 상징하는 미래는 명확하다. 그것은 안정, 절제, 예측 가능성이다. 화려함이나 파격은 없다. 대신 신뢰가 있고 반복 가능한 이미지가 있으며 제도에 적합한 침묵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오히려 희소한 가치다. 그래서 왕실은 이 선택에 확신을 가진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얼굴은 더 큰 힘을 갖는다. 왕실 전문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완성된 설계처럼 보인다. 우연은 없었고 감정은 통제되었으며 메시지는 일관되었다. 캐서린은 선택받았지만 동시에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의 태도, 인내, 그리고 스스로를 제도에 맞추는 능력이 없었다면 이 선언은 결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왕실은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캐서린이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왕실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상태다. 한 사람의 이름이 곧 제도의 방향을 의미하고 그 방향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때 왕실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갱신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며 권력이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분명하다. 왕실의 미래는 이제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